안녕하세요. 피부 분석하는 남자 현동주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여드름으로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좀 뽑아봤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춘기 때 나는 여드름하고 성인 여드름하고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뭐가 정확히 다른가요?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형 여드름이든 사춘기에 생기는 여드름이든 여드름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사춘기 때는 이제 폭발하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주로 여기 이마랑 T존 쪽으로 많이 생기게 되죠. 성인형 여드름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U자 형태로 양쪽 볼과 턱 쪽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유독 성인 여드름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스트레스라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혹은 밤에 좀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형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한 7시간 정도로 충분하더라도 밤에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여드름은 계속해서 날 수 있습니다. 최소 12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 밤 사이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지 않고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자는 게 중요하다, 성인들도.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회복 속도는 사춘기 여드름이 당연히 더 좋긴 한데요. 사춘기 때는 성호르몬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에 계속 여드름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오히려 이제 사춘기 여드름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개개 병변이 좋아지는 속도는 사춘기 여드름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듣죠. 네. 점심 먹을 건데 아침 왜 먹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다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드름을 치료할 때만 좋아지는 게 당연히 맞고요. 새로 올라오는 여드름은 다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큰 염증이 생기고 큰 염증들은 대부분 폐에 있는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폐에 있는 흉터가 한번 남아버리면 그거는 회복되지 않고요. 특히 깊은 흉터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었던 정상 조직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흉터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평평하게 만들 뿐이지 원래 조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흉터 치료를 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여드름을 제때 치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드름 염증이 지나간 후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고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한창 여드름이 진행되고 있는 병변에 바르게 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혈관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일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걸 발랐을 때 엄청 악화가 돼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스카나는 여드름 염증이 다 끝나버린 자국에 바르시는 거고요. 염증성 병변이 이제 한창 올라올 때는 이부프로펜 같은 그런 염증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바르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염증 단계도 아닌 좁쌀 여드름일 때는 살리실산 같은 각질을 녹여내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바르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떤 여드름인지 유형을 판단하고 이 여드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게 수면의 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서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원인 교정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경구약 그리고 국소제 처방하는 겁니다. 항염작용이 있는 먹는 약 항생제라든지 혹은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약, 그리고 국소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화학적 필링만 잘해도 막혀있는 모공을 열어주고 각질을 녹여내고 전체적으로 좀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색소 침착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요. 큰 염증들은 염증 주사도 놓고 손으로 짜서 안 나오는 것들은 레이저로 살짝 길을 내서 CO2 레이저로 펀치를 해서 짜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여드름 염증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포텐자 같은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붉은 자국, 색소 침착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지기 원하시면 BBL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드름이 났다고 집에서 막 계속 짜고 막 면봉으로 이렇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일단 피부과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돈을 아끼고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여드름 염증을 너무 키워서 오시면 여기는 흉터가 남으니까요. 여드름 염증이 생기는 초기 단계 빠르게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붉은 자국 색소 침착도 훨씬 덜 남고 흉터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 여드름으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남 현동주였습니다. 안녕.